일권 제3장 기회 2. 넓은 방에 남녀가 같이 앉아 있었다. 둘 모두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지만 여자의 옷은 많이 풀어헤쳐져 있어서 하얀 살결이 많이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흐드러진 허벅지와 봉긋한 가슴,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분홍빛 유실. 젊음의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몸이었다. 그 몸을 매만지는 손이 있었다.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 사이로 파고 들어가고, 여인은 그때마다 뜨거운 숨을 내쉬었다. 여인의 몸을 애무하던 남자는 그녀의 몸을 강하게 끌어당기며 가슴 끝에 유실을 입안에 넣었다. 여인의 몸이 바르르 떨었다. 남자는 여인의 반응에 만족하며 가슴에서 입술을 떼었다. 그리고 여인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지않은 곳에 침대가 있었다. 여인은 수줍음에 눈을 꼭 감고 이어질 환락을 기대하듯 황홀한 표정이었다. 한데 갑작스러운 방문자가 뜨거운 방의 분위기를 풀어버렸다. 어머! 여인은 당황하며 남자에게서 몸을 떼어내더니 의복을 단정히 했다. 그녀가 겨우 옷차림을 원래대로 만들었을 때 남자는 아쉬운 얼굴로 말했다.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대군을 납치해 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이어 남자는 여자에게 말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지요. 네. 여자 역시 당황스럽고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 밖으로 나갔다. 여자와 교차하며 중년의 무인은 뜨거운 암컷의 냄새를 맡았다. 명백한 정사의 흔적이다. 방해하게 된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괜찮다. 어차피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문파의 여식이었을 뿐이니까. 제법 미색이 괜찮긴 했다만 그뿐이지. 얼마 뒤 버릴 생각이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도는 가늠하고 있지. 여유롭게 웃으며 청년은 자리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대군을 두들겨 패며 즐거워하던 남자의 것이었다. 성취는 어떠십니까? 아주 만족스럽다.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웃는 그의 모습은 대단히 멋들어졌다. 많은 여인들이 스스로 제 옷고름을 풀고 안아주길 청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라 싶을 정도였다. 그 오랑캐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비료가 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래, 오랑캐의 썩은 몸이라 사실은 꺼려지는 바가 없지 않았는데 직접 해보니 아주 좋아. 이전까지 관문으로 삼았던 어떤 놈들보다도 그의 몸에서 빨아들이는 힘은 정순하기 그지없더군. 다행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버티고 살아있단 말이지. 그것도 굉장해. 그들이 본래 하고 있는 짓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기 어려운 잔인한 짓이다. 정순한 길을 얻기 위해 멀쩡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채 영양만을 먹여 그의 몸과 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것을 흡수하는 것이니까. 단지 흡수하는 것뿐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군이 직접 경험했듯이 그 과정에서 흡수당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격통에 시달린다. 그뿐만이 아니라 흡수당하는 과정에서 원정이라 할 만한 생명의 근원 자체가 손상당하기 때문에 건강과 수명에도 엄청난 손상을 끼친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통 그 자체다. 맨정신인 채로 온몸을 불로 태우는 듯한 격통. 거기 당하면 의지 견정한 자라도
3번을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기껏 납치에 키워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자살하기 일쑤다. 네, 저는 3번이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2번이나 하면 다행이라 여겼다. 한데 벌써 10번이 넘었단 말이야. 이걸 하면서 잔뜩 영약을 먹여놓고 반도 뽑아내지 못한 채 죽는 것이 아까웠는데 이놈은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더군. 미청년은 만족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비루한 몸에 투입된 금액은 금자로 벌써 10,000냥에 가깝다. 그건 청년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고려하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소카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 비록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점이 있더라도. 무인은 청년의 아나무인한 성격을 생각해 조심스레 말했다. 지난번에도 자칫 죽일 뻔한 걸 겨우 참지 않았던가. 본래 죽일 것을 고려해서 납치하는 게 사실이다. 이 수련은 산 것을 죽이는 연습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만큼 좋은 대상이라면 살려두고 죽이는 연습에 쓸 대상은 따로 구하는 쪽이 낫다. 살아있다는 것밖에 가치가 없는 생명 따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지. 하지만 네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안심해라. 고웃음을 친 청년이 눈을 좁혔다. 청아한 인상이 단번에 바뀌어 잔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는 바지를 걷어올려 정강이를 드러냈다. 정강이에는 짐승에게 물린 듯한 상처 자국이 뚜렷이 나 있었다. 보이나? 무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물어뜯은 흔적이다. 어처구니가 없군. 아무리 방심했다지만 이 꼴이라니. 어쩌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옷을 내리며 크크하고 청년은 웃었다. 잔인한 웃음이었다. 내게 이런 상처를 새긴 놈이다. 그의 눈에서 증오가 번쩍였다. 나는 결코 이놈을 쉽게 죽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중년 무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납치당해온 오랑캐는 안 됐지만 증오심 때문에 도리어 죽이지 못하게 됐다면 정말 잘된 셈이다. 대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정이 필요할지 모른다. 인간을 납치해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영약의 흡수도가 이번 오랑캐만큼 뛰어나고 또 그 고통에도 버티는 자는 발견하기 힘들다. 그는 이어서 청년에게 물었다. 그리고 영웅대전은 어떻게?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다 한다. 이번에 승부가 난 뒤 그 계집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군. 모두 거무의 승리를 점쳐왔으니 말입니다. 빠득. 검후라는 단어가 중년인의 입에서 새어나오자 미청년의 얼굴이 단박에 일그러졌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갑자기 나타나서는 계집 따위가.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입니다. 위로하는 것처럼 중년 남자가 말했다. 심호흡을 하고 겨우 분기를 가라앉힌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이번에 승리하게 되면 나를 인정하실 거다. 그러면 가문을 물려받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 그리고 그래, 거무 그 계집을 아내로 드리는 것도 좋을 거야. 거무를 말씀이십니까? 중년 무인은 놀랐다. 거무에 대한 그의 질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년은 도리어 그의 놀라는 모습이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왜? 좋지 않으냐? 그녀는 놀랍도록 아름답지. 그건 사실이다. 검후. 그녀는 벌써 천하제일 미인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달고 다닌다.
아름다움과 무공을 함께 갖춘 그녀는 벌써 문무쌍전의 절세 고수로 천하의 이름을 떨친다. 일세봉후. 약관도 되지 않은 계집이 얻었다고 믿어지지 않는 휘황한 벼로가 그녀에 대한 강호의 평가를 대변하고 있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녀라면 능히 천하 3대 미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만이라면 결국 천하 3대 미인의 하나, 다른 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녀가 걱정스럽습니다. 이 가문의 가풍과 다소... 그러니까 계집은 계집답게 숨죽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내가 1000원을 달성하고 그 계집을 넘어서게 되면 주제를 조금은 알겠지. 몸과 얼굴은 아름다우니 취하고 맛보면 오래도록 즐거울 것이다. 얌전하게 만들기만 하면 그만한 여자는 달리 없어. 잔인해 보이는 웃음과 함께 즐거운 듯이 청년이 말하는 것을 보고 무인은 지금 청년의 생각이 사랑이 아니라 열등감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그녀에게서 느낀 열등감이 컸기에 도리어 부인으로 삼아 자신을 위한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무인은 작은 주인의 그런 태도에 만족했다. 남자는 야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야심이란 거대한 욕망은 반드시 열등감을 동반한다. 욕망을 가진 자만이 가지지 못한 데 대한 격렬한 열등감을 느낀다. 그런 면에서 그의 이 작은 주인은 미래의 지배자가 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뜻이 확고하신 것 같으니 속하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무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한데 1000원의 다른 이공은 어떻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노괴가 도무지 입을 열지 않으니까. 아쉽지만 하나를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혀를 차며 청년이 아쉽게 말했다. 그러나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려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 그 노괴는 요즘 어떻지? 이전과 같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산 것도 아니다. 어떤 고문도 협박도 소용이 없었다. 지금 그 노괴를 대하면 어떻게 1000원의 일공이나마 캐어낼 수 있었는지 의아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청년이 말했다. 어차피 어디로든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차피 그 꼴로 어딜 갈 수 있을까마는. 명심하겠습니다. 청년이 화제를 바꾸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외부적으로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정임행 밖의 10대 고수들이다. 그들은 어떻지? 10대 고수. 천하를 움직이는 조직은 정임행이지만 천하를 조종하는 개인은 10대 고수라고 일컬어지는 절대의 지존들. 그들의 위치와 강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표현하는 말이 강호에는 있다. 정임행에는 10대 고수의 6이 있다. 다시 말해 정임행이 지금처럼 강대한 세력을 갖출 수 있는 것도 10대 고수 중의 6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시대에 그런 강자 10이 동시에 탄생했다는 것이 강호의 복이자 불행이라 일컬어진다. 하지만 그런 고수 10이 있기에 마교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시 복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천하에는 우세했다.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군. 아직 우리의 명분이 훨씬 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야 그렇겠지. 천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빚을 졌다. 그의 가문은 천하를 구하는 주역이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대공의 완성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다. 자, 그럼 갈까? 존명!
성큼성큼 움직이는 청년의 뒤를 부하가 따랐다.